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해성 TPC가 되겠는데요. 상장 이후에도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M&A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미래 볼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TP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TPC는 2021년에 공모가 13,000원으로 상장을 했고요. 상장 당일 직후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계속되는 실적 부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가 하회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반토막 이하까지 떨어진 시간도 꽤 길었죠.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상승이 좀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들 수급도 들어오는 와중에 해성 TPC도 관련된 감속기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기대하면서 매수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M&A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커진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 최대주주가 상장사인 이제 TPC 글로벌이 되겠는데요. TP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현재 300억대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같이 연관성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해성 TPC 그래가지고 이 TPC 글로벌에서 이제 그린월드를 포함한 다수의 이제 투자 조합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을 포함한 이제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고 현재는 이제 잔금 납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좀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신규 사업 그리고 높은 변동성 있는 종목들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다가 호랑이 잡아먹히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시장이 쭉쭉 좀 빠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테마주의 쏠림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사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도체를 위시해가지고 코스피는 275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TPC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등 계속해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7에서 80%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반도체 좀 조정 나올 때도 계속 반도체는 좀 담고 가셔야 된다. 뭐 한미반도체는 10만원 돌파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외에도 HLB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사와의 이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조금 쉬어갈 수 있겠고 HLB 중심으로 관련된 모습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돈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종목들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알고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 시기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다음 해성 TPC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린월드라는 곳에다가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당 10,000원에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주당 10,000원 이거 돈을 납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각 대금 자체가 이제 한 300억 가량이 되는 수준인데 그린월드 돈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월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린월드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뭐 수산물 같은 걸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2022년 같은 경우는 13억 그리고 그 전년도 그 다음에는 2.7억 원 정도의 이익을 벌기도 했었지만 사실 좀 미미한 이익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에 13억, 2022년에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쌓아놓은 돈이 많은 알짜 기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보면은 현금성 자산도 특별히 많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3년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되고 비상장 기업인 만큼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2022년 기준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현금성 자산은 25억에서 14억으로 더 줄어든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수에 필요한 자금들 뭐 100억 원 이상 기본적으로 그린월드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자금을 조달할지 계속해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업을 이제 TPC 글로벌이 해당 TPC 지분을 매각을 하고 막대한 현금 300억 이상, 사실 시가총액이 버금가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TPC 글로벌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TPC 글로벌에는 주가 이슈가 없습니다. 즉 TPC 글로벌은 뭔가 같이 작업을 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만큼 이러한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래 3월 8일까지 잔금을 납입하기로 했었는데 3월 22일까지로 이거를 미룬 상태고, 3월 22일, 오늘이 3월 21일인데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납입을 지연시킬지, 그리고 납입을 성공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해성TPC를 이 돈을 주고 좀 사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해성TPC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 기업이고, 적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한 성장성은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뭐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감속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주요 매출은 대부분 다 이 승강기에서 나오고 있고, 승강기 중에서도 이제 승강기용 이제 감속기의 이제 권상기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뭐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걸로 상장장신 어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기어드형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시장은 이미 기어리스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성TPC 같은 경우에는 기어리스에서는 특별히 매출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매출 본업에서도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승강기는 크게 로프식과 유압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유압식은 유압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대충 5층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로프식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위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느냐에 따라서 기어식 혹은 기어리스식이 사용이 됩니다. 기어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에 엘리베이터 이런 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어 리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탑이 없이 바로 이제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상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더 저렴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속도 같은 경우에도 더 느려요. 근데 기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속도는 훨씬 빠르고, 특히 무엇보다 강점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전력 효율에서 상당히 강점이 높습니다. 즉 초기 비용이 조금 높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력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어리스 방식은 기어드 방식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전기세를 아껴주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기어리스 방식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기어리스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해성TPC는 사실 언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M&A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실 주가는 선제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내부 임직원들의 주가 매도도 좀 나온 상황들이고요. 즉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린월드가 과연 그린월드를 주축으로 하는 이 투자 집단이 해성TPC를 정상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린월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강점이 있는 그러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해성TPC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굳이 모르는 곳에서 호랑이굴을 특별히 들어갈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매각 대금이 그리고 잔금이 어떤 식으로 좀 22일에 치러질지, 그리고 치러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뭐 지연이 될 때 그 날짜를 좀 보면서 스케줄을 통한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연 내고 하다 보면 또 한번 이탈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 시간적으로 좀 빠듯한 부분이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사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코스피는 2750, 코스닥 900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미국도 계속해서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좀 편안하게, 사실 큰 돈은 대세 흐름에서 옵니다. 작년에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에서 어떻게 보면 큰 시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AI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 외 종목들은 뭐 일부적으로 개별 뭐 가치주들 좀 볼 수 있겠지만, 해상TPC 같은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주의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해상TPC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주의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혹시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